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1학년 내용 복습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중학교 내용을 복습해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진짜 넘어와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열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순열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단어의 뜻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순열이라는 말은 우리 네 글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순열은 바로 순서 나열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는 게 우리 제일 확실하게 복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7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으려고 합니다. 반장과 부반장을 선정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요?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총 7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건데, 반장과 부반장은 서로 다른 지위죠.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리를 만들어줘야겠죠. 여기가 반장 자리, 여기가 부반장 자리. 이렇게 했을 때 우리 2명 뽑을 거예요. 자, 반장은 몇 명 중에 뽑을 수 있냐면 7명 중에서 1명 뽑을 수 있어요. 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7가지. 부반장을 뽑으려고 보니까 반장, 부반장을 동시에 할 수 없죠. 그래서 반장이 된 학생 1명 빼고 나머지 6가지 중에서 반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반장과 부반장 선거는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 지난 시간에 곱하기를 했었죠. 그래서 7, 6에 42가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장과 부반장 뽑는 거 순열이라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처럼 서로 다른 N개에서 아까 7명이었죠? N개에서 R개, 우리 반장과 부반장, 다른 사람 2명이었죠. 결국 2명 뽑는 거였죠. 7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즉,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 여기서 일렬이라는 말은 이 자리 하나, 그리고 이 자리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우리 이 순열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라고 해서 우리 순열을 영어로 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요 순열의 P자를 따서 우리 NPR이다 라고 씁니다. 자, 이거 아까 전 내용이랑 똑같이 보면 7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면 우리 기호로 7P2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7 곱하기 6이었어요. 여기서 한번 알아보건데 2라는 숫자는 7로부터 하나씩 빼서 2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 규칙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6P4라는 거는 6부터 시작해서 4개의 숫자를 곱해줄 거예요. 어떻게? 6, 5, 4, 3 이렇게. 계산은 좀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에 7P3이라고 하는 것은 7로부터 시작해서 3개의 숫자를 뽑는 거죠. 다시 7, 6, 5 이렇게 3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얘는 계산하면 210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5P1이다 라고 하면 5명 중에서 1명 뽑는 거예요. 자, 그럼 숫자 하나 5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이런 기호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산들을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여기 있는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맞췄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9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독서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래요. 이렇게 지위가 다른 총 몇 명을 뽑고 있죠? 3명을 뽑고 있고, 우리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순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정답은 9, 8, 7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죠. 자, 우리는 이 계산 결과,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하다이니까 계산을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읽죠? 그렇죠. 우리 이거를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건우처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운 학생들이라면 이거 뭔가 5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혹은
5 팩토리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혹은 5의 계승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몇 가지나 기억이 나시나요? 이 세 개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해서 1까지 싹 다 곱해주는 거예요. 5, 4, 3, 2, 1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제일 간단하게는 5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5팩토리얼 혹은 5의 계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 계승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앞으로 우리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하면 요 예승이 콩먹 아저씨를 꼭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계산해 볼게요. 얘를 3팩토리얼이라고 하죠. 3팩토리얼 혹은 3팩은 계산할 때 3, 2, 1 곱해서 6이다. 5팩토리얼은 아까 했었죠. 5, 4, 3, 2, 1이고 이 친구를 다 계산하면 120이 나옵니다. 얘를 좀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6팩토리얼이라는 얘기는 6, 5, 4, 3, 2, 1을 의미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요거 이해 가세요? 5, 4, 3, 2, 1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산할 때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6 곱하기 120이다, 720이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수를 잘 다룰수록 수학의 실력이 좀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6팩토리얼까지도 암기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발짝만 더 넘어가 볼게요. 3팩토리얼은 우리가 3, 2, 1 이렇게 계산했었죠. 자, 그럼 이게 우리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3p에 얼마랑 같나요? 그래서 숫자 3개를 곱하니까 3p3이랑 같죠. 그래서 3팩토리얼은 3p3이랑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n팩토리얼은 뭐랑 같을까요? 얘는 네, 맞아요. npn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7p2를 계산하는 방법이 7 곱하기 6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7팩은 7, 6, 5, 4, 3, 2, 1인데요. 분모에 5팩토리얼을 깔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서 7 곱하기 6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이 5라는 숫자를 조금 더 바꾸면 얘를 7 빼기 2로 바꿀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결국은 우리 7p2를 기호로 나타낼 때 7 팩토리얼 나누기 7 빼기 2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다른 색깔로 바꿔서 7p 말고 우리가 10p4로 가지고 올게요. 10p3으로 가지고 올게요. 10p3이라는 것은 결국 계산할 때 이론 방식으로 계산하자면 10팩토리얼에서 10 빼기 3 팩토리얼만큼을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언제 써먹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가 생각이 나면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이 NPR이라는 것은 계산할 때 N팩에서 N 빼기 R팩만큼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얘를 이런 일은 잘 없겠지만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면 N부터 R번 한번 곱해 볼게요. N, N-1, N-2 어디까지 곱할 수 있을까요? 요게 좀 어렵죠. R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10p3에서 19, 8입니다. 요 8이라는 숫자는 10에서 3을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한 숫자예요.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n 넣고 r 넣어보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곱하냐면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NPR을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 NPN은 그러면 아까 가르쳐준 대로 하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NPN이 N팩이랑 같았죠. 근데 마지막에 분모에 0팩이 남아. 이 0팩이라는 건 그러면 숫자로 나타내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얘는 0팩은 1입니다. 그러면 NP0이라는 숫자도 만들 수 있겠죠. NP0이라는 숫자는 아까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N팩 나누기 N팩이잖아요. 약분하면 결과 얼마? 1입니다. 따라서 NP0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9p6이라고 했을 때 여기 분모에 들어갈 숫자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9 빼기 6이니까 3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모에 7팩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11 빼기 4팩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결국 4가 되겠죠. 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순열은 앞으로 3개의 슬라이드만 보고 마칠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잠깐 멈추고 문제 다 풀고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n에서 2를 곱하면 72래요. 그러면 n 곱하기 n-1이 72인데요.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 구구단도 있어요. 하나씩 차이 나서 72가 되는 구구단은 뭐였죠? 네, 9, 8에 70이죠. 따라서 n은 9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이거 2차 방정식으로도 풀 줄 아셔야 되겠어요. 2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은 얘를 전개하면 n제곱 빼기 n은 72 n제곱 빼기 n 빼기 72는 0이니까 얘가 9, 8에 7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고 인수분해해주면 n 빼기 9, n 플러스 8은 0이다. 둘 중에 하나면 0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자연수니까 이 n이 9가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120이에요. 자, 여러분 곱해서 120이 될 때까지 한번 곱해 볼게요. 6, 5, 30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120 나오죠. 그럼 얘는 결국 숫자를 3번만 곱하면 되니까 n이 3이 되겠죠. 자, 우리 3번은 아주 미안하게 노타가 있어요. 이거 55가 아니라 56입니다. 아이고. 자, 3번 문제는 1번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n-1은 56이고요. 요거 9구단에서 찾을 수 있죠. 8, 7에 56이니까 정답 n은 8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도 마찬가지로 1, 3번이랑 똑같은 방법을 해주세요. 얘는 n-1, n-2는 2 곱하기 두 번 하죠. n-1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것끼리 약분해 줄게요. 왼쪽에 n이 있고 왼쪽에 n-1이 있으니까 남는 것만 계산해 주면 n-2가 2가 되어서 이항하면 n은 4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다 해결되셨나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2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1학년 문제이기도 하지만 변형되어서 2학년, 3학년에도 계속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뽑아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요. 자, 이때 1번, 이때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예요. 여러분 4개의 숫자를 뽑아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면 전부 다 자연수겠죠.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리수를 만들어야겠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6가지, 100의 자리 들어갈 숫자 5가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4개,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3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썼던 숫자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개의 숫자를 배열하기 때문에 한 개 배열해버리면 한 개를 썼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계산해주면 정답은 36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홀수의 개수인데요. 홀수의 개수도 있고 문제에서는 짝수의 개수, 4의 배수, 8의 배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오늘은 홀수의 개수를 볼 건데 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자리가 어떠면 되죠? 마지막 자리가 우리 1, 3, 5로 끝나면 되죠. 1, 3, 5로 끝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케이스를 좀 나눠줄게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줄 수 있어요. 1로 끝나는 경우, 3, 5로 끝나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제일 처음에 1의 자리 숫자에 1을 써버렸어요. 자, 그러면 1000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거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6가지 중에 한 가지 제외하니까 5가지가 되겠죠. 한 번만 쓸게 5가지. 그 다음엔 하나 썼으니까 4가지, 3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60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2번 케이스랑 3번 케이스가 다 똑같은 문제겠죠. 결국 하나 쓰고 543, 하나 쓰고 543이기 때문에 60가지인 케이스가 총 몇 개 등장? 3가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0 곱하기 3이니까 180까지가 되겠다라는 게 이번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순열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다음 강의에 조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